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프로. 책보다 별책 프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참 모였습니다, 저희가. 네. 3달 만입니다. 진짜 석 너무 달. 반가워요. 석 달? 석 달이라고 해야 돼요? 네. 아, 그렇구나. 석 달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빠리빠리 묵사바리. 이거 넣어야겠다. 이거 넣어야겠다. 만나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그죠? 아니요.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서. 네. 알만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메이크센스 좋아하는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반가워요. 진짜 석 달 만에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올려놓은 에피소드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저희가 만나지 않고 만든 것들이에요. 네, 각자의 그러게요. 공간에서 이제 그러네요. 원격으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각자 해서 그걸 모아서 편집을 한 거죠. 원격 녹음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만났어. 너무 좀 별로 친절하게. 티 안 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돼요. 팔 네, 깔아주니까 아니 오랜만에 만나니까 겉모습들이 좀 변했어요. 다들 머리가 많이 머리가 길었어요. 정말 머리카락이 정말 미용실을 어쩜 못 이렇게 가서? 길었지? 네. 저는 저희 다이어트 내기 했잖아요. 그 다이어트 내기 하기 전보다 체중이 더 오른 것 같아요. 확 진짜되셨네 진짜. 정말요. 석 달 동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새치라고 해서. 네네. 그냥 뭐 새치 난 지는 오래됐죠. 그거 염색하면 되지 뭐, 심하면. 근데, 지난주였나? 남자들 수염 깎잖아요, 면도. 네. 흰 수염이 난 거예요. 윤도현 밴드, YB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수염나. 흰 수염이 나가지고. 겨드랑이는 확인 안 해봤어요? 뭐야. 거기서 안 봤는데, 흰 수염이 나니까, 이제, 야, 진짜 이제 늙었다. 갈 때까지 이제 간구나. 끝났구나. 머리에 의해서. 흰 수염이 나다니. 흰 수염 고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염 염색도 해야겠네요, 이제. 아니, 수염 거의 깎으니까 염색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뽑아버려요. 뽑기에, 왁싱. 뽑기에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충격인 그렇게 거예요. 많은 한 건가요? 개 난 게 아니고. 아이고, 저런. 아니, 근데 제 지인 중에 수염 이렇게 기르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젊은데 머리가 까만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수염이 흰 수염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약간 투명 반투명이라고 해야 되나? 갈색, 흰색 이런 게 막 섞여 있더라고요. 반투명 수염 되게 이쁘겠다. 갑자기 탐내시네. 한번 길러보세요. 반투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수염에서 흰머리 난 지 꽤 오래됐는데. 수염에서 흰머리가. 흰 수염 난 지 꽤 오래됐는데? 흰 수염 고래. 근황 토크 하다가 점점 막 이상한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오늘의 그냥, BGM은 흰 수염 고래입니다. YB. 그냥 주제 시작해 주세요. 안 되겠어요. 안 걸리나? 우리 이렇게 1시간 동안 그냥 떠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커피입니다. 커피. 음식을 네. 저희가 큰 주제에서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뭐 했죠? 패스트푸드. 네.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파는데. 그렇죠. 맞아, 요즘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요? 하는 것도. 네. 저는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별 관심이 없네요. 그러시구나. 커피는 인생의 저에게 낙인데. 방향제입니다, 그냥. 아이고, 저런. 이제. 그래도 묵묵히 뜻을 좀 밝힐게요. 한번 들어보고,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게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지금 연기하신 거죠? 이게 남자분도 이런 멘트 많이 한 번씩 날려보지 않았나요? 이 몇 년도예요? 80년대 아니야? 아니 그래도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거 멘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런 멘트를 많이 한 번씩은 무조건 들어봤을 것 같고, 그리고 뭐지? 무조건 약간 들어보는 도를 하십니까 같은 분위기인데. 도대체 이 커피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작업 멘트에 빠지지 않는 음료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햇살이 딱 비치면서 흰 커튼이 이렇게 바람에 찰랑거리고 창틀에 이렇게 걸터 앉아 보셨죠, 다들 여자분들은. 네? 그리고 성급한 일반화. 지그시 눈을 감고 BGM 딱 깔아놓고 살짝 이렇게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딱 이렇게 들려있는. 지금 나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일상이잖아요. 누가 커피 커피가. 먹고 이렇게 해. 네, 요즘 뭐 카페에서 다 공부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그럼 다 재미없어.
그러니까 로맨티스트. 이 커피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분위기나 커피를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로운 음료인 커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커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브라질?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맞아요. 오. 딩동댕 커피 주세요. 네, 아니요. 8988에 30번. 아우, 진짜. 여기 장소도 넓으니 저쪽에서 하고 와요, 빨리. 자, 대한민국에 그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열심히 아무 조건도 없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던 형제의 나라 에티오피아입니다. 형제 나라 터키 아니 다 형제의 나라입니다. 예. 우리 도와줬으니까 다 도와줬어요. 형제입니다. 네. 네. 칼디라는 양치기 소년이 양들이 이렇게 어떤 붉은 열매를 먹고 갑자기 흥분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걸 보고 이 소년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열매를 한번 먹어봤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운이 막 나고 상쾌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사원에서 이거를 먹어보면서 서로 연구를 해봤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사용했었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술이나 약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피 우리 지금처럼 그렇게 마시지는 않았지만 신기한 열매라는 그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이런 뜻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카페인 성분이겠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거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 신기한 붉은 열매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막 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어디로 이게 넘어가냐면 아라비아의 예멘 거기서 모카 향 있죠. 모카 커피 그 맛있게 드시는 거. 예멘에서 재배된 게 모카 커피예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모카란 말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모카? 모카가 예멘의 항구 도시예요. 아, 도시 이름이에요. 항구 도시, 그렇죠. 도시 이름인데 아프리카에서 그 예멘 항구로 들어간 거야. 처음으로. 예전엔 뱃길로 다들 이제 네네네. 했으니까. 그래서 모카 커피가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열매를 그대로 먹거나 이제 통째로 끓여갖고 커피를 현재 상태로 이제 발전시킨 것도 이 예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열매만 따로 그렇죠. 따서 먹었는데 열매를 로스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의 비슷한 형식으로 간 게 이제 예멘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한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커피의 고향은 에티오피아인데 그렇죠. 커피가 자라난 곳은 이제 그렇죠. 예멘인 이렇게 퍼져 나가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이 된 거는 예멘이라는 나라의 그 특히나 모카 항구. 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커피가 이제 이슬람 지역에 넘어가면서 좀 더 이제 대중적이고 전문적인, 그러니까 지금의 커피와 유사한 모습을 이제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활력이 생기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이 아까 얘기했지만 카페인의 효과를 이 아랍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의 힘이 깃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슬람 신들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커피의 존재를 이렇게 알리지도 않고 숨기고 이렇게 독점한 거예요. 몇 년 동안? 50년? 500년. 어머나 그렇게까지? 자그마치 500년 그럼 동안. 자기들끼리만 네, 그렇죠. 비법처럼 전수한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커피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 칼디라는 소년에 의해서 에티오피아에서. 네.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예멘으로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슬람 이쪽에서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괜찮은 거지.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의 이제 종교가 이제 다른 이슬람 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알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가 되냐면 식민지 경쟁이 활발해진 몇 세기? 식민지 경쟁이면은 네. 17세기, 17, 18. 18세기, 17세기. 네. 17세기. 아, 똑똑하네. 우리가 역사 공부한 보람 있네. 아, 그러니까요. 17세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 식민지화 시키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커피 재배지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식민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커피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게 된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이때부터 이제 커피 맛과 향에 빠진 유럽인들이 이제 커피에 엄청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가 이거를 커피를 유럽으로 옮겼잖아요. 부자 나라가 되고 있는데 실수를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실수를 할까요? 아, 어려운 질문 하지 말라 그랬죠. 아, 네. 바로 이렇게 싹이 트는 커피 묘목을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야, 루이 14세 또 나왔어. 네, 그렇죠. 루이 14세는 루이 자주 나와. 까토즈. 그 루이 14세가 아주 특별한 정원에 막 경비들까지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실수냐면 이게 묘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네덜란드가 이거를 독점하다시피 했다가 넘어갔죠. 근데 또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냐면 드 쿨루라는 프랑스 해군 장교가 루이 14세한테 커피 재배를 위해서 나뭇가지줄을 조금 나눠달라고 청을 해요. 근데 루이 14세는 안 돼, 싫어. 바로 거절.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장교가 몰래 그걸 훔쳐요. 어머, 왕 거를. 네. 야, 간도 크다. 그걸 걸고. 정말 목숨 걸고 훔쳤잖아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품고 항해를 해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해적도 만나고 폭풍으로 막 물과 식량을 막 잃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자신 먹을 물을 커피 묘목에 주면서까지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게 이제 지켜가지고 프랑스 그 당시 식민지인 마르티니크라고 여기 어디냐면 지금 쿠바랑 푸에르토리코 그러니까 중남미로 내려가는 거기 중간 정도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식민지였던 여기서 이 재배를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50년이 지났어요. 그 한 그루의 묘목이 1,800만 그루를 넘어 5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게 커피라는 게 기후나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재배를 할 수 있잖아요. 열대 식물이잖아요. 커피나무 길러봤거든요. 대박. 집에서? 네, 근데 예뻐요. 이파리도 되게 예쁜데 열매가 언제 생길까요? 3년. 안 나요. 50년. 근데 그렇게 돼도 기후가 안 맞아서 그런지. 네, 그러면 열매를 잘 안 맺죠. 그렇구나. 네. 그건 몰랐네요. 겨우 살아있기만 한 거죠. 네. 집에 그 난방을 계속 하세요. 세게. 거의 온실 수준으로 해야 사람은 하더라고요. 못 살아도 마실 물을 커피에게 주는 정도의 정성은 네. 있어야 되는 거지. 아보카도도 언제 열매 생기나 찾아봤더니 10년 걸린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10년. 예, 그런 나라에 있던 애들은 그냥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나 보더라고요. 와, 근데도 그렇게 10년 후에 한번 확인해서 그 커피로 내려가지고 커피 한번 마시면 진짜 되겠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 조그마한 섬에서 브라질 정부가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커피 재배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선택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땅을 사요 막? 아니요, 도둑질. 어머, 왜 다들 이렇게 훔쳐가지고. 브라질의 군인 파에타 중령한테 임무를 하나 맡겨요. 훔쳐와라. 이것도 영화 같은 또 이제 스토리예요. 묘목을 훔쳐와라. 너의 임무. 그러니까 군인한테 이걸 도둑질을 시킨 거야. 되게 웃기죠. 파에타라는 중령이 되게 잘생기고 키 크고 막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미인계가 아닌 미남계를 써서 커피를 지키고 있던 요새의 총독 부인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묘목을 몰래 구해가지고 브라질에 커피가 들어가게 돼요. 정말 이후에 놀랍게도 60억 그루 나무가 이게 그렇게 퍼져가지고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리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브라질 커피 생산 이익의 99%가 모두 미국의 이제 대규모 커피 회사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생긴 게 어떤 운동이 뭐냐면 제값을 주고 커피를 사고 환경 친화적인 커피를 마시자라고 하는 이제 공정무역 운동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해서 브라질에서는 그런 운동이 생긴 거예요. 브라질이 제1의 그 커피 생산국이거든요. 네. 최고의 커피 생산국. 근데 그 시작이 도둑질이었습니다. 공정하지 않네요. 네. 이게 인류의 오랜 전쟁 역사와 커피가 함께 또 했는데요. 제가 또 이 영화도 전쟁 영화 좀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걸 좀 찾아봤어요. 1536년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예멘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반인들한테 급속도로 퍼져나갔거든요. 졸음을 쫓는 이제 각성 효과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이런 작용 때문에 군인들한테 지급이 됐던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로써 공수품이네 그러면. 그렇죠.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수많은 나라에도 이제 커피가 점점 전해지게 된 거고, 오스만 제국이 빈을 침공해서 이제 일으킨 전투에서 폴란드가 가세함으로써 쫓기듯 떠나게 된 오스만 제국이 남긴 커피 생두 있죠. 네. 네네, 열매. 그거를 콜시츠키라는 군인이 활용을 해서 커피 하우스를 열어요. 커피집을 여는 거예요. 카페를. 지금 커피숍처럼. 네. 그래서 블루보틀이라는 어떤 기원이 이제 거기서 이름이 나왔는데, 블루보틀이라고 되게 유명한 네, 커피 체인. 그 스타벅스와 비견되는 네. 다른 느낌으로 비견되는 그 블루보틀이 여기서 이제 그 나온 말이래요. 그래서 블루 보틀이에요? 파란색 보틀이 뭐죠?
병. 네. 아, 병인가? 보틀이? 아. 파란색 병에다 뭐 담아서 먹었나 보죠. 몰라요. 거기서 기원됐다며. 병이 없는데 딱 주웠더니 파란색이네. 그럼 소주병에 먹었으면 그린 보틀 됐고. 커피하우스 이름이 블루 보틀이었나? 최근에 한국에도 블루보틀 들어와가지고 맞아. 그러니까요. 지금 줄 서서 아직까지도 먹고 말이죠. 아직도 줄 서서 먹더라고요. 아, 사실 그 블루 보틀을 더 막 조사해서 막 하려고 해봤는데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넘어가요. 지워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오스만 제국에서 진짜 맛있어. 시작됐던 찾아보세요. 전쟁 배경에서 이런 커피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네. 그런 거고 18세기 그 유명한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 아시죠? 아, 네. 네.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8년에 걸친 이제 전쟁 끝에 미국의 독립 전쟁이죠. 미국은 영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때 미국은 차를 안 마시는 운동. 그러니까 영국이 차의 대명사라는 느낌이고 미국은 우리도 그 영국 사람들 많이 오고 막 했지만 차를 마시던 문화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애국적인 임무라고 이제 인식이 돼서 커피를 엄청나게 마시게 되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거기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라고 하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영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불만에서 비롯된 전쟁이었지만 결국 커피가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었던 게 된 거죠. 이후 미국 사람들은 커피를 더욱 즐겨서 마시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80여 년이 정도가 지나서 1861년 미국 남북 전쟁이 발발했을 때 링컨이 그 남부 군 지역의 항구를 봉쇄를 시켜요. 보급로를 끄는 거예요. 커피를 거기에 못 들어가게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군은 커피를 대신할 차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태워서 이것저것 허브나 야생 풀 등을 차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마셔본 거예요. 커피를 못 마시게 하니까 사람들이 커피에 중독된 거야 이미. 제가 생각은 그래요. 커피의 효능을 기대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죠. 커피 때문에 뭐 남부군이 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원인 중에 하나라는 말됐을 정도. 네,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다시 이제 100년이 흘렸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죠. 미군을 통해서 인스턴트 커피가 이제 전해졌고 물에 넣어서 잘 녹아 그대로 마실 수 있게 한 인스턴트 커피가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향긋하고 달달한 그런 문명의 상징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퍼져 나간 거죠. 그리고 동서식품이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과 분말 크림을 이렇게 함께 넣는 믹스 커피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렴하고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믹스 커피가 전쟁 같은 이런 불경기 속에서 국민적인 음료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 동서식품의 커피는 세계 최초로 만든 그 스틱 커피. 네. 오. 믹스 자체도 그런 맞아요. 건데 소포장해서 만든 커피를 한 맞아요. 잔씩 타 먹을 수 네, 있게. 그게 처음이래요. 그리고 믹스 커피가 사실은 커피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아니 뭐냐면 우리는 커피 향도 느끼면서 먹지만 너무 독자적인 음료가 된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 믹스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맞아, 엄청 이름은 많이 커피인데 맞아. 커피가 아닌 거야. 근데 너무 맛있는 거지. 이게 중독성 네.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 시간에는 요거 먹어줘야 돼. 몇 잔은 먹어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믹스 커피가 특히나 굉장히 수출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메리카노가 아직도 입에 잘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커피를 처음 마신 게 제 기억으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 독서실에서 자판기에 이제 뭐 레시피 그런 걸 이제 마시기 시작하고 그 믹스 커피 봉지로 들어간 거 그걸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커피는 이렇게 좀 달짝지근하고 달달한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아메리카노는 나중에 오히려 청년 되고 나서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까지도 커피는 달달하고 이래야지. 아메리카노 맞아. 저도 약간 그래요. 저도 라떼 뭐 어쨌든 마끼아또 이런 단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술 그런 게 처음 좋아. 마셨을 때 저도 네. 칵테일이 좋았죠. 맥주는 맛으로 먹나요? 근데 지금은 고소하다. 끝맛이 좋네 이런 거. 이제 브랜드 찾아서 먹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믹스 커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브랜드 이름은 커피 믹스인데 너무 흔하게들 다들 믹스 커피로 얘기를 그렇구나.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전쟁은 이미 막 나중이잖아요. 한국에 커피가 들어온 거는 1800년대예요. 언제 들어왔냐 정확한 기록은 없어서 추측은 되게 많은데 1882년에서 90년 사이로 보는 그런 기록들이 네, 많다고 선교사들이랑 그러더라고요. 들어와 있던 사람이 고종 황제가 커피 마셨다 그쵸, 뭐 이런 그거. 기록 네,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엄청 애호가였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에 프랑스 신부님들이 뭐 전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9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민가에도 커피가 보급이 됐는데 심지어 그냥 커피를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커피를 타서 먹은 거가 아니라 거기다 인삼을 같이 이렇게 우려가지고 식전대구탕처럼. 탕야가 커피가 쓰긴 쓰니까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아니 그래서 진짜 실제로 양탕국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서양탕.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이어트 스틱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가루 타 먹는 거 있잖아요. 커피 맛이 나는데 거기에 뭐 가르시니아니 뭐 이런 거 막 들어가서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파는 거 봤는데 이렇게 상호 이름이 서양 탕국인가? 여기에 예, 여기에 이제 이름을 빌려와서 그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종 황제가 커피 애호가였다는 거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고종의 아침이라는 네, 커피숍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오래된 샵이어서 예,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또 찾아가는 곳이죠. 한번 빠지면 흔할 수 없는 음료군요. 네, 커피 좋아하세요? 다들? 전 너무 좋아해요. 매일 하루에 달달이한 커피로. 가리지 않고 드시나? 달달이한 거 이제 역사가 좀 변했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달달이한 게 맛있으니까 먹다가 아메리카노 좀 먹다가 좀 그런가 하다 이제 라떼로 보통 갈아타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라떼를 거의 주로 먹는데 특히 저는 그 편의점에 가면은 한 뭐 2,000원 정도 때 되는 그 플라스틱 컵에 들은 빨대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전 요새 그 로어 슈거. 그러니까 역시. 왜냐면 그게 다 너무 너무 단 것들이 많아서. 이어서. 네. 그러니까 너무 달아서 좀 이제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좀 약간은 좀 단맛이 물리는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커피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딱 생겨서 편의점 가면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그 라떼인데 네. 메일 바리스타 라떼 로어 슈거 초록색입니다. 편의점 가면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걸 진짜 하루에 최소 한 잔에서 많을 때는 3잔? 2+1 하면 막 6개씩 사고 막. 그렇게 많이 먹으면 막 못 자고 이런 건 없어요?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이제 내성이 생겼는지 그럴 커피 수도 있겠다. 때문에 잠이 잘 안 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카페인을 못 먹어서 커피를 안 먹어요. 아. 커피가 싫은 게 아니라 향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피 이렇게 그 로스팅하거나 혹은 커피 이렇게 또 맞아. 내리고 너무 이런 거 좋잖아요. 향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저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자체를 잘 못 먹기 때문에 그게 그 영양반이 너무 세게 와서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많이 먹으면 약간 그 뭐라 비슷할 그러지? 거예요 아마. 그 피가 좀 졸여진다 그래야 되나? 피가 좀 뭔가 피가 부족해지는 것 같이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쨍한 느낌이. 저는 그냥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를 먹으면 그 한 잔만 먹어도 심장이 눈에서 뛰고 귀에서 뛰고 막 튀어나올 것 같고 저희 귀가 한 잘 10배는 되나 안 봐요. 들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성대 점막이 다 붓고 코도 붓고 막 이래요 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여장수님이 술 엄청 먹은 것 같이. 그냥 커피만이 아니라 그래서 카페인이라고 홍차도 다 안 못 드셔요. 먹고. 어. 그러니까 술도 못 드시잖아요. 술도 잘 못 먹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전체가 잘 안 맞는데 그 뭐지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제가 먹어보면 알아요. 전 타우린도 그래서 잘 못 먹어요. 그 바카스 먹고 운전 못하고 이래요. 먹고 많이 어지러지해서.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거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네, 그래서 먹으면 알아요. 아 이거는 카페인이 좀 많이 있나 보다. 커피를 사세요. 네. 그리고 향을 맡아요. 네. 제가 마실게요. 사달라. 이게 지금 해법인가요? 그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들 보면 다 그 커피 케이스에 고카페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있나 봐요. 카페인이. 그 무슨 커피 우유 중에 카페인 엄청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커피보다 더 잠 안 온다는 우유도 있는데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커피 우유인데 카페인 함량이 너무 높대요. 그래서 이건 애들한테 팔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정도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검은색은 잘 안 마시고 달달한 거, 라떼. 그 우유가 들어가고 막. 근데 맛으로 먹는 거죠. 네. 아 근데 근데 저는 카페인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전혀 못 느끼고요. 응. 저는 커피에 원래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것저것 다 망하니까 커피숍도 한번 해보려고 진짜로 알아봤어요. 금액이니 뭐 이런 걸 알아보면서 커피 되게 재밌는 음료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서 심지어 바리스타 그 자격 그 시험 볼 수 있는 뭐 이론 먼저 배우는 그것도 온라인 강의 이제 너무 이제 시간 많으니까 막 들었죠. 그리고 커피 감별사 그것도 있어요. 다른 자격증이죠. 근데 그것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아무튼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생두를 어떻게 뭐 로스팅해서 맛이 어떻게 나라마다 맛이 다 다르고 등급 매기고 너무 진짜 복잡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니, 커피숍도 안 차릴 거고 포기했어요. 네. 너무 어려워. 결론이. 근데 그렇게 나라마다 다르고 그 볶는 것도 어느 온도에 얼마 동안 볶는지 그리고 그걸 갈 때는 또 어느 굵기로 갈아서 어떤 온도로 물을 내리고 근데 그 물이 저는 이제 드립하는 거를 배웠었는데 그거 보면서 이거는 전문가가 되려면 너무 어렵겠다 생각해.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드립만 배우는데도 그 물의 온도와 그리고 물이 내려가는 속도 있죠.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물의 빠르기나 회전율, 그리고 물이 그 빠르기 때문에 이 갈아져 있는 이 원두를 어느 그 타점이라 그럴까요? 세기로 원두를 치는지, 그 물이 어떻게 치는지 그 모양에 따라 맛이 다르다고.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손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서 맛 비교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처음에는 뭐가 차인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비교를 해서 저희 같이 공부를 했던 5명, 그 사람들끼리도 너무 맛이 다른 게 처음엔 신기했고, 나중에는 약간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어떤 그 쓴맛? 잔맛이라 그랬나? 잔맛? 뭔가 깨끗하게 이 원두에서만 나야 되는 맛있는 맛이 아니라, 여러 맛이 이렇게 안 섞이게 나는 맛이 있대요. 근데 그게 저도 말로 딱 하기가 어렵지만, 그걸 이제 해보니까 비교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경험이 중요한 건가 싶고, 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인상커피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처음에 그 소년이 발견하고 칼디라는 소년. 칼디가 양치기. 굉장히 그 기운이 세져가지고 이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먹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상커피가 나왔을 때, 네, 진짜 거기 앞에 정력 증진. 이런 거. 제가 그 언젠가 케이스를 봤어요. 그런 전시하는 거 소개를 하는 기사를 보면서 그 앞에 그렇게 해서 진짜 건강에 좋다고 광고를 많이 했는데 마신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카페인에다가 인삼도 열을 좀 만들어주는 처음 마셨던 사람들은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그게 눈이 확 뜨이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삼커피는 왠지 어울릴 것 같다는 피가 거꾸로 쏟고 막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커피가 알려지면서 1920, 30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카페가 우리나라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너무 비싸서 사람들은 잘 못 갔어요. 근데 실제로 커피에다가 노른자 띄어가지고 쌍화차처럼 그렇게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까만 그 물 안에 노른자가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서 아무나 못 먹었다는. 그래서 명동 어딘가? 명동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유행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란을 넣었다는 것도 그렇고 인삼도 건강과 관련해서 이게 되게 좋은 음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카페인이 주는 효과가 아니었을까. 자양강장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먹었겠죠. 묵사발림 커피숍에서는 커피에다 묵을 띄워서. 묵사발 제일 커피. 비싼 커피. 15,000원. 묵사발 커피.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도 재미있는 커피 나온 거 있었어요. 어디서 농심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커피 중에 사과랑 커피를 섞어서 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일회용으로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판매를 했던 거 광고 봤는데. 전혀 근데 지금 사라졌어요. 강글리오라고. 그런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전혀 몰라요. 진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커피 안 좋아하면. 그래서 먹어보지 못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발제자가 지금 판도라님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 계속. 이러면서 듣고 있어. 커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하세요? 계속 해주세요. 재밌어요. 흥미로웠던 게 기억이 갑자기 나서. 저는 커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뭐지 하고 물음표만 있다가 조금 알아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엔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커피 저한테도 그런 거였어요. 그냥 같이 있을 때 손 심심하니까 마시는 음료 정도? 그랬었는데 차이를 조금 느끼게 되면서 처음엔 차이가 있구나 정도만 느꼈다가 나중엔 차이를 느끼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믹스는 믹스대로 먹고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저는 지금도 집에서 한 잔 마실 때도 갈아서 드립해서 마시거든요. 정성스럽게. 제가 지금 농심 강글리오 커피를 찾았더니 무슨 글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농심의 강글리오 커피 실패 사례 뭐 이런 기사가 그죠. 그 몇 개월 안 갔어요. 마케팅 실패 사례로 남아있구나. 경영 전략 실패 막. 근데 은근 마셔봤다는 분들 댓글 봤더니 너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사과랑 커피는. 그런데 마셔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실패 사례인 게 광고할 때 너무 사과를 부각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미지로 두 개가 너무 안 섞이니까 얼핏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광고 봤을 때. 자,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 상황 때문에 어딜 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제가 커피 여행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거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좀 조용해지면 가보시도록. 커피 여행. 커피 테마 네. 여행. 커피 여행으로 꼭 가봐야 할 나라가 많습니다. 네. 그럼 그렇죠. 에티오피아 가야 되겠다. 에티오피아. 예멘. 에티오피아 이런 데는 너무 더우니까 가지 마시고. 네. 안 돼요? 코코넛 커피, 루아 커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신종 커피들이 이름이 날리는 곳이 베트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 추출법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커피인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형제의 나라. 에티오피아? 터키의 터키. 이스탄불. 형제들이 많죠. 형제가 한 명만 있으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비엔나 커피 중에 하나인 아인슈페너와 네네. 예술의 나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별다방의 고향 어디입니까? 미쿡. 네, 미쿡 시애틀.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추천드릴 곳은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더 추천하고 싶은 게 더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오. 다 먹을 수 있어. 대한민국 좋죠. 맞아. 대한민국 여행하기가 제일 좋아요 지금. 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 지금 시국에? 지금 가면 사실 그래서 잠잠해지면. 향후 6개월은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향후 나중에 잘 가라고. 기억해서 네. 꼭 가보시도록 하세요. 왜냐면 딴 데보다 이탈리아는 너무 좋아요. 아무튼 왜 이탈리아가 커피 여행에 좋은 거예요? 제 맘이죠. 뭐 근거가 있어야지. 있어야지. 제 맘이 저거 어딨어요. 사실 제가 유럽 카페 투어를 만들어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1순위로 뽑았던 곳이 조사하고 뭐 이제 지금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볼거리와 여러 가지 그 커피도 많은 종류를 마실 수 있고 카페도 좀 오래된 카페나 좀 좋은 카페, 이름 있는 카페 가볼 수도 있고 하는 곳이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카페 문화 때문에 그렇죠. 추천하신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커피 하면은 사실 뭐 다른 나라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나라들도 생각이 날 텐데 다 가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먼저 좀 가보면 좋겠느냐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쓰는 그 커피 이름들, 네. 그 이름들도 이태리 용어 아니에요? 찾아보자. 라떼? 네. 그러니까 뭐 카푸치노나 뭐 그죠? 그럴 수 있는 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태리어에 이게 그런 자 이탈리아 이제 베네치아로 가보겠습니다. 자 베네치아, 베니스라고도 불리죠. 물에 잠긴 도시. 네네네. 왜 갑자기 눈치를 보세요? 아니 그 상상해 보시라고. 상상의 여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 베네치아의 물이 엄청 깨끗해졌대요. 사람들이 안 다니고. 진짜 전 세계가 그럴 것 같아요. 자연이 맞아요. 이렇게 정화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어디 희귀 동물도 나왔다 그러던데. 홍합 뭐 15,000마리가 날아온 도시 사진 봤어요. 와 멋있겠다. 진짜. 홍학이요? 나 홍합으로 들었어. 홍합, 죄송해요. 홍합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커피 아니고 소주. 새, 분홍색 새. 플라밍고. 홍합하면 소주죠. 네. 홍합이 날아. 홍합이 죄송해요. 왜 날아오지?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베네치아 네. 이곳에 제가 소개해드릴 곳이 있어요. 카페 플로리안 들어보셨나요? 꽃이 막 만발할 것 같은 이름이네요. 그런가? 플로리안이라면서요. 네, 플로리안. 자,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 아세요? 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겨서 굉장히 넓은 광장인데 네. 거기에 관광객 엄청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종탑 큰 거 있고 네. 그리고 갈매기. 비둘기 아니에요. 네. 갈매기. 네. 새우깡 환장하는 애들. 베네치아는 섬이죠, 거의.
수상도시. 네네. 수상도시. 아, 그래. 좋은 표현입니다. 손으로 자꾸 저거 칠까봐. 그러니까 지금 손을 이태리 분인 줄 알았어요. 손을 엄청 쓰시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또 깨달았네요. 손을 좀 움직여야 돼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산만하네요. 네, 저 산만하고 정신 없다고 사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왜 하나 안 그런지 보다가 모르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베네치아 그 안 보니까 산마르코 좋았는데. 네, 광장에 위치한 여기 이곳은 네. 1720년에 개업을 했어요. 1720년이요? 네. 여러분 1920년 아니고요. 1720년에 300년 된 거예요, 그러면. 와. 네. 현재까지 이탈리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 중 가장 오래된 곳. 베네치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집은 플로리아노 프란체스코니가 1720년 12월 19일에 베네치아의 승리를 뜻하는 알라 베네치아 트리온판테라는 이름으로 개업을 했는데 그의 이름 플로리아노의 베네치아식 이름인 플로리아노로 따서 이제 개칭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업 당시부터 정말 지금까지 유명한 곳인데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방문한 것으로도 되게 유명해요. 자, 카사노바. 아하. 그러니까 이게 1720년에 개업을 한 집이니까 유명인들이 우리가 지금 아는 18세기 유명인 그런 분들이 아니야. 지금도 역사 속에 그분들이 다녀가신 거예요. 카사노바가 당시에 플로리안이 유일하게 여성 출입이 가능한 카페였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자주 드나들었대. 독일의 철학자 괴테. 이름부터가 플로리안이잖아. 그렇죠. 유명한 괴테도 여기를 너무 좋아했고 영국의 시인 바이런, 이탈리아의 극작가인 골도니,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 문학가들이 많이 왔다 갔네요. 그렇죠. 카페 문화가 예술가들의 어떤 집합소 같은 곳이잖아요. 집합, 아지트 같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커피 아니에요? 홍차. 커피가 아니에요. 근데 왜 커피 여행이 가라고 핫초코래요. 그래요? 네. 저 시나몬티 되게 유명한 걸로 네. 들었는데. 핫초코가 제일 유명하대요. 야외에 앉으시면 이제 자리세 6유로? 네. 유로겠죠. 네, 엄청. 그래서 그 6유로랑 커피값까지 하면 한 잔에 거의 2만원? 좀 비싸긴 하죠. 근데 그만큼의 어떤 분위기가 되나 보죠. 아, 그렇죠. 분위기 좋죠. 베네치아 말고 또 어디 가요, 이제 그 다음에? 뭐 가고 싶은 데 가세요. 한 군데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야박하다. 짧고 굵게. 카페가 세계 최초로 생긴 곳이 이탈리아고 아까 말씀해주신 플로리안이 그 카페예요. 세계 최초의 카페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최초로 시작만 한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네. 카페가 만들어지면서 뭐 교류도 많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도 개발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카페에서 마시고 있는 그 커피 용어들 있잖아요. 네. 처음 가면 주문하기도 어려운 그 용어들이 대부분은 그 이태리어 형용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그 커피 머신이 처음으로 나온 것도 1884년에 이탈리아 토리노 박람회에서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머신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커피가 산업으로서 자리 잡는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카페 라떼, 카푸치노, 라떼는 말이야. 아포카토 이런 것들이 아포카토는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이거 달달한 거 아시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는 그 단어가 여러분 다 이태리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어쩐지. 네. 나 어쩐지 손동작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익스프레스와 프레스의 합성어로 빠르다, 압축하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고 기계로 그 압축해가지고 빨리 그 압력으로 추출하는 커피잖아요. 원래 커피는 그 이태리에서는 기본 커피 하면 그냥 에스프레소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거기에 설탕을 넣느냐, 위에 생크림을 얹느냐, 뭐 이거를 차갑게 해서 먹느냐, 아니면 그 안에 뭐 얼음이나 이런 걸 넣고 흔드느냐, 아이스크림을 넣느냐. 네, 뭐 그렇죠. 아이스크림 넣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단어들이. 그래서 흔드는 거가 뭐죠, 여러분? 쉐이크잖아요. 그래서 이태리어는 사케라또, 샤케라또 이런 말로 저희 그래서 거품이 엄청 나겠죠. 막 흔드니까. 그래서 달고난 커피 뭐. 카페 샤케라또 그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잔에 맛있겠다. 예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얼핏 보면 이게 맥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맥주잔처럼 해서 이렇게 DP해서 판매하는 걸 저도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쉐이크 흔들다는 게 이태리어로 샤케라또래요. 커피 문화 자체가 이태리에서 많이 발달했나 보네요.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공용 용어로 가고 한 걸 보니까. 그렇죠. 최초의 카페가 생긴 것도 그렇고. 마끼아또라는 말은 그 마끼아또가 얼룩져 있다, 뭐 아니면 점 찍혀 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에다가 위에 거품을 한 뭐 2-3스푼 정도 올린 커피라고 해요. 얼룩진 모양으로. 얼룩진 모양으로. 와. 마시다가 쏟아가지고 얼룩져서 얼룩졌네. 마키아토라고 그렇게 부르잖아. 이런 거 만들었을 아니야? 수도 있죠. 라떼는 우유 거품을 섞었다는 뜻이고, 예. 그리고 라떼 아트 진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심지어 아트까지 하얗게 하죠. 거품 위에다가 이렇게 커피 그림 같은 그려주는 거 거. 해갖고 이렇게 막 맞아요. 그림 그리는데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진짜 예술가들이 있더라고요. 그 라떼 아트 하시는. 에스프레소 꼼파냐 들어보셨어요? 전 최근에 이거 많이 뭐 하시게 돼요. 뭐지? 어디 가면. 그건 크림 올린 건가? 맞아요. 생크림을 위에 얹은 건데 콘이라는 뜻이 함께 뭐뭐와 같이. 이건 이태리 용어가 음악에서 되게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음악 용어에도 이런 그 접속사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생크림을 넣어서 함께 먹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카페 프레도 들어보셨어요? 카페 프레도. 아니요, 몰라요. 그래도 그거는 반지의 정의 프레도? 프로도. 아는 거 총출동. 프레도가 차가운이란 뜻이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냉커피. 그래서 냉커피예요. 에스프레소에 얼음 3-4개 정도 이렇게 띄워가지고 아이스 커피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얼음 띄워서 희석시키면 아메리카노처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진한 커피를 미국 사람들이 잘 못 마시니까 그 너무 사람들이 진해서. 물을 물 타서. 네, 부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먹는다 해서 아메리카노라고 불려서 이렇게 지금까지 불리게 아메리카노를 됐다고 부르는 해요. 이름이 또 있던데. 아메리카노 유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딱 생각하니까 말하니까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티파니에서 아침에라는 영화를 보면 오드리 헵번이 되게 유명한 그 사진인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전 아이스크림 먹는 사진밖에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사진 있어. 어디를? 그 쇼윈도 밖에서 있는데 거기 손에 아메리카노와 도넛이 있어요. 아, 도넛 들고 네. 있는. 그게 아메리카노와 도넛이. 커피 앤 도넛. 그렇죠. 네. 부담스러워요. 아니, 던킨 도넛 광고잖아요. 던킨 도너츠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 던킨 도너츠가 이제 이름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꿨어요. 지금? 바꿨어요? 던킨으로? 던킨으로 바꿨어요. 던킨으로 간판이 다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예, 커피숍으로 운영을 아예. 하려고. 커피를 훨씬 더 많이 팔게 되고 도너츠를 많이 사람들이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던킨 왜? 도넛. 난 도넛 먹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던킨 도넛에 도넛이 없어지는구나. 저기 아마존님밖에 안 가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커피 도너츠만 먹지 않잖아요. 커피를 항상 먹잖아요. 같이 2개 세트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너츠 먹으러 간다 이런 느낌보다 커피를 마시러 간다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는 그래요? 거죠. 바뀌었어요 인식이 약간. 커피 여행에 이태리를 추천하신 이유는 생각할수록 되게 많아요. 이름도 그렇지만 이태리인들이 스스로 자부심, 커피 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많죠. 이태리 사람들은 모든 것에 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다 있어요. 우리가 종주국이야 막 네. 이러는데. 자 여러분 커피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쓰지만 그 안에서 또 느껴지는 달콤한 느낌. 네, 그런 맛. 그리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느껴보고 싶은 이런 그 그윽한 향. 그죠? 떠올리죠. 그러면서 유난히 이제 그런 분위기나 제가 초반에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커피와 관련된 음악들. 그러니까 영화들 많지만 음악들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커피. 라티. 그것도 제가 여기 누군가가 부르겠지 하면서 적어놨는데. 네, 우리 아마존님과 여정수님이 그러니까. 그 노래 욕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뮤지컬 때부터 들으셨죠? 맞아요. 아 이거 화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럼 제가 또 그럼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그럼 불러주세요. 한국 가수죠. 10cm. 안매 아메리카노. 그렇죠. 좋아. 이거 합리했다. 세 명 다. 하고 할 수밖에 없어. 싶었어.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자, 그럼 마지막 하나. 그, 장기야, 장기야와 장기야. 얼굴들. 장기야.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제가 딱 3개 얘기했는데 3개 다 나왔어. 너무 와. 다들 아니, 아시는 근데 노래죠. 정말 다들 뻔하신 분들이어서. 아니 우리 방송에 애청해 주시는 구독층에서는 이 노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거는 맞아, 제가 맞아. 처음에 있어, 인사할 때 사실은 제가 좀 약간 느끼하게 그 얘기를 깔려고 했었어요. 지금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해주세요. 이거를 읽어보니까 여기 커피 물결 한 잔 물결이 노래 부분이거든요. 못하고 놓치셨네. 준비해 오셨는데. 지금 해주세요 한번 느끼하게.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커피 칸타타라고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훌쩍 옛날로 가네요. 네. 엄청. 이게 또 이제 조상들 만나봐야 되니까. 여기 또 저희가 계속 이제 네. 시조, 그죠? 시조새 이런 거 원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그거 파는 거 같은데?
칸타타 커피. 그렇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칸타타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저도 그 커피 이름 보고 신기하고 막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이게 음악과 관련된 음악에 대한 커피와 음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 좀 해보려고요. 아, 네. 마음껏 하세요. 판도라님이 음악에 또 일가견이 오늘 있으시니까. 판도라님의 발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들 뿐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거 조금 더 거들어 봤고요. 아니, 커피 칸타타는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들도 뭐 여러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 커피 칸타타라고 제목 붙은 그 곡이 커피 CM송계의 원조. CM송. 네. 아. 제가 왜 CM송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커피 예찬송이거든요. 근데 무려 음악의 아버지. 누구죠? 저 알아요. 바흐. 네. 바흐예요? 바하 아니에요? 바하? 네, 바흐, 바하 다 받겠습니다. 똑같은 예, 같은 분이에요? 분이시고요. 예. 바하. 그러니까 보통은 교회 음악으로 많이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작곡가인데 그분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익사스럽고 재미있는 커피 예찬송, 커피 칸타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곡이 초연된 날은 1734년입니다. 독일 라이프치히고요. 무려 280년 전에 발표가 된 곡인 거예요. 바흐가 진짜 진지한 곡만 만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280년 전이면은 그 이탈리아의 첫 번째 카페가 생긴 지 20년쯤 후네요. 그쵸. 커피 문화가 막 이제 뭐 퍼질 정확하게 쯤이네요. 14년 후에. 거기 가서 먹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다 유럽 전체가 커피 커피에 열풍이었어요. 맞아요, 열풍. 근데 그게 뭐 카페까지 가게까지 생길 정도였으면 그건 이미 뭐 어느 정도 문화가 자리 잡은 후에 체험하겠다고 아랍 체험하겠다고 이태리 그 광장에 생겼을 거고 독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카페가 유행을 했어요. 근데 카페가 뭐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막 유행이잖아요. 여기저기 뭐 고개만 돌리면 카페가 있잖아요. 그리고 카페에서 소모임들 하시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공연도 하잖아요. 네. 그 시작이 이때입니다. 네. 아. 그래서 카페마다 소공연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모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꼴레기움 무지쿰이라고 하는 서클이 어렵다. 있었어요. 동아리인데요. 동아리. 노래하는 동아리예요. 그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매주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바흐 같은 대가가 단체를 어떻게 조금 뭐 좌지우지하는 도와주는 이런 작곡가였어요. 예, 그래서 전속 작곡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프로듀서. 늘 전속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교 동아리이기 때문에 대학생들만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짐머만이라고 하는 커피하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짐머만에서만 해도 뭐 600회 이상 공연이 됐다고 와. 해요. 그래서 엄청 인기가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커피에 열광했는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 자체 그 문화가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게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뭐 바흐도 커피 애호가였겠죠. 자기가 모르고서는 그렇죠. 당연히 애호가였을 것 같아요. 아는 거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막 더 열심히 재밌게 쓰게 되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커피 칸타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잘 몰라요. 배경으로 나중에 깔아주세요. 꼭. 네. 그럼 판도라님이 편집하세요, 이 부분을. 아니 내용이 너무 좀 사실 웃겨요. 드라마틱해요. 칸타타 자체가 좀 극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뮤지컬 얘기하면서 오페라 얘기를 했고 네. 그 전에 작은 규모의 오페라라고 얘기하면서 칸타타 얘기를 살짝 했어요. 칸타타 자체가 이제 성악곡이죠. 그러니까 노래하는 그쵸. 곡을 칸타타라고 하는 네, 거죠. 칸타레라고 하는 노래하다라는 네네. 노래하다라는 이태리 용어가 칸타타로 발전이 된 건데 지금 이때부터 칸타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음악 형식으로 네.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치만 뭐 무대가 있거나 뭐 의상이 필요하거나 연기가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만으로 하나의 극이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커피 칸타타는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으려면은 좀 방해꾼이 나와야 네, 되잖아요. 갈등이 있어야 갈등이 되죠. 있어야 되잖아요. 커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떤 딸내미가 아빠가 너 커피 그만 마셔. 너 지나쳐. 그만해. 그래서 아빠와 갈등을 벌이는 내용이에요. 아빠에 너무 반항하는 거죠. 커피를 더 많이 마시겠다고. 그래서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달콤한지, 키스보다 더 좋아요. 막 이런 얘기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빠는 왜 그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남자는 안 만나고 노상 커피만 마시러 먹으니까? 다니니까 막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남자랑 먹어라 이러면 되겠네. 아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딱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딸이 너 막 아니, 오히려 시집을 너 가고 싶으면 커피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 이러면 옷도 안 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마지막에 알겠다고 그러면 커피를 사주는 신랑을 만날게 내가. 결론. 내가 내가 명쾌하다, 명쾌해. 신랑이랑 합의할게. 알았어 아빠랑 있으면 안 마실게. 약간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 뭐 워딩 자체는 제가 그냥 한 얘기지만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가사에서 커피가 얼마나 달콤한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커피 맛은 정말 기가 막혀. 1000번의 키스보다 황홀하고 맛 좋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부드럽다네. 커피가 없으면 나를 기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난 커피를 마셔야 해. 누가 내게 즐거움을 주려거든 내 커피잔만 가득 채워주면 된다. 그럼 그만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노래. 직접 불러주세요. 지금 이게 남의 나라 말로 노래 잘 못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칸타타 자체는 원래는 교회 음악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세속 칸타타가 이때 이미 막 좀 성행했나요? 성행했나요? 이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소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교류들을 문화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세속적인 얘기들도 스토리가 되고 이렇게 음악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능이죠, 본능. 사람의 본능. 만나면 다 넣고 싶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칸타타는 지금도 교회에서는 아직도 뭐 많이 쓰고 있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 성탄 칸타타 한다니까요. 맞아요. 부활 칸타타. 부활 칸타타 한다니까. 근데 바흐가 이런 곡을 썼다는 건 알고 들어도 저는 좀 재밌어요. 아니 바흐가 어지간한 진짜 커피 애호가가 아니고서야 그 교회 음악에 헌신하시던 분이. 네. 세속 칸타타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 곡은 대중적인 느낌이 지금 저희 안 들어도 들잖아요. 내용만 들어도 친근하고. 그래서 이 곡이 특히 더 유명합니다. 요즘 판매되는 커피 브랜드 보면요.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아카펠라. 음악 용어. 네, 그러니까 음악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와 음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도 아마도 커피의 맛과 향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절로 흥도 나고 노래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왠지 음악을 이렇게 좀 배경에 깔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긴 그래서 해요. 처음에 인사말 탈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창밖에 커튼이 하늘하늘 하면은 커피 한 잔. 여자가 됩니다. 진짜 한 20년 전의 감성이에요, 진짜. 그래요? 근데 당시에 90년대 유럽에는 정말 너무 음악이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었을 때고 그 중에서도 이태리가 너무 유행이 있었잖아요. 오페라 할 때도 다들 이태리 가서 활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클래식 용어가 대부분 이태리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모임이 있으면 다과나 이렇게 디저트 문화, 그죠? 차 한잔하고 이러는 거가 당연히 발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더 면밀히 다른 문화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하다 보니 더 궁금해지긴 했는데 다 연결되는 걸로 차 문화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커피가 그냥 그 자리를 대신한 것뿐이지. 그쵸. 커피 때문에 막 이렇게 생겼다기보다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그 전에 다과를 즐기는 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커피가 유독 다른 차에 비해서 다과를 즐기는 게 본능이라고요? 술을 마시는 게 본능이죠. 그러니까 묵사발님에게는 술이 다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이면 어쨌든 이제 그런 게 필요한 함께 거니까. 뭔가를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또 들어주셨는데 마무리 벌써 좀 해보려고 마무리할 때예요?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커피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커피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면 중독되실까봐 제가 적당한 선에서 자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커피가 이제 유럽에 전파될 초기에는 이게 이교도의 음료, 이슬람의 와인, 악마의 유혹. 요 악마의 유혹은 그 커피 브랜드도 있죠. 그러네. 예. 사악한 검은 나무의 썩은 물. 이런 식으로 불리워졌었어요. 안 좋은 걸로. 그렇죠. 근데 건데. 커피가 이슬람에서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커피가 거죠. 이슬람에서 건너왔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커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안 좋게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데 한번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커피에 계속 빠져들었고 정식으로 이 커피를 금지하는 것까지 생기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금지하기 전부터 커피 애호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금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지는 못하겠느냐 약간 어정쩡한 이런 상황도 한동안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또 교황 클레멘트 8세가 결국 커피를 한번
맛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맛을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좋은 걸 이슬람 놈들만 마시는 건 말도 안 된다. 교황이 그래서 커피한테 세례를 주고 막 세례, 축복까지 이제 주고 세례가 아니라 축복이겠죠, 진짜. 네. 세례를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다시 교황이 다시. 네. 그래서 교황이 커피를 축복까지 하면서 이게 그때부터 이제 단숨에 이제 유럽을 그냥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커피가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뭐 커피 한잔 하시죠라는 말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관심을 표현만 할 만한 거죠.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뒷모습만 작업 보고 멘트로 뒷모습을 딱 보고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딱 이렇게. 커피 향을 느끼면서 이게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감상에 빠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자 여러분 커피 한잔 어떠세요? 지금까지 묵묵히 뜻을 밝히며 커피보다는 맥주를 좋아하는 묵사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 자기 커피 얼마나 좋은지 막 맛있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술이 좋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막 생크림 올려져 있는 거 드실 거죠. 네. 여러분 커피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어찌 보면 커피를 뭐 무슨 로스팅을 어떻게 해갖고 무슨 맛이 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전 좀 더 여러분과 이 커피 얘기를 하고 싶은 커피의 역사라든지 네,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한마디씩 해도 되고. 진짜 오늘 왜? 오랜만에 만나서 하니까 너무 산만했고 산만해서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반응이 즉각적이어서 재밌었어요. 저희 원격으로 할 때 모든 반응에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또 원격 얘기하니까 이거 사실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우리 패스트푸드 할 때 중간에 로그아웃 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방송 사고가 한 번 났어요. 저희 잘 오다가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접니다 범인이. 왜 나가셨어요? 아니 이게 기계적인 문제. 왜 퇴장을 하셨든지. 네, 너무 마음 놓고 일테라 외장하드를 믿고 있었죠. 근데 그게 언제 다 찼대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다른 용량이 차서. 없다고 네. 용량 부족으로 녹음을 지가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심지어 반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거 들으시면 제가 갑자기 지난번에 샌드위치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인데 판도라님이 샌드위치 햄버거까지는 계셨다가 그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 하기 전에 로그아웃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배고파서 먹으러 갔어. 감자튀김 먹으러 간 거야. 제가 먹으러 간다고. 프렌치 프라이 얼마나 좋은지 계속 먹고 싶다는 얘기 했었어요.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위기를 한껏 띄웠는데 아니, 제가 갚지 못했는데 제가 최대한 티 안 나게 편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느끼지 못하셨으면 그 모든 편집 그 실력은 아마존님의 실력이십니다. 아니야 이게 그 판도라가 없다는 걸 느꼈지만 이분 드시러 가셨네라고 묵사발님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먹으러 갔구나. 아니 저는 제가 다시 들으면서도 막 이 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로 튀겨달라고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지난주에도 판도라님 중간에 사라진 부분은 여러분께 좀 죄송합니다. 판도라님 팬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제외하고 해버렸어요.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저는 어떤 팟캐스트 듣다 보면 그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사실 이 녹음은 지난번에 했는데 통째로 날아가서 다시 한다 이런 경우 있었는데 아직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요. 언젠가 우리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진짜 늘 불안해하면서. 이 최악의 사실 황당한 그렇죠. 사고였어요. 아무튼 오늘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으로서 커피 향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커피가 생각보다 어떤 깊은 역사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도둑질의 역사에서 성장했구나. 그게 제일 좀 인상 깊네요. 얼마나 좋았으면 훔쳐다가 키웠겠어요. 오늘은 맥주가 아니라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네요, 진짜 다 같이. 네,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저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향을 맡으시고 제가 그거 마신다고요. 커피의 향만 마실게요. 향만 느끼고. 저는 향이랑 커피 다 마셔야 되니까 향만 드실 줄 아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여러분 저희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녹음 끊고 이제 본격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커피 한 잔 하시고요. 이렇게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별책 프로그램이었습니다.